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35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은 0.6포인트 올랐어요. 0.6포인트. 사실 뭐 다른 봉은 큰 영향이 없어요. 0.6포인트가 뭐 올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지금 분기봉도 뭐 큰 문제 없고 월봉도 큰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0.6포인트에 의해서 뭐 좋거나 나빠질 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 0.6을 올려야 되잖아요. 334.6 뭐가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하단선이 여기 있죠. 하단선이 333.76에 있잖아. 그 말은 이번 주 종가는 못 지키죠. 이번 주 종가 못 지키잖아. 상단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338.53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 매수가 유리해 보이죠. 주봉은 매수가 유리해 보인다고. 그냥 차트만 보면 그래요. 이번 주 고가를 넘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를 넘을 수도 있는 환경은 일단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이번 주 고가는 못 넘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종가야. 저 종가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거잖아요. 자, 지금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종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이에요. 0.6포인트를 올려가지고 종가를 방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종가를 방어할 수 없다면, 종가를 방어할 수 없다면, 선물은 최저가 모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최저가 모드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 저가를,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셔도 돼요.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이번 주 저가를 안 깬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차라리 그냥 개파락을 해서 깨고 시작하면 반등시 매도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깰지 안 깰지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선물 분기봉 월봉 주봉. 자, 야간 선물이 335.30.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여기도 종가를 지키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 그죠?
334.40 정도의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종가를 지킬 생각은 없고 종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단선이 339.08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를 확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도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일봉은 제가 봤을 때 일봉은 확실하게 망가진 거예요. 이 정도면 망가진 거지 뭐. 더 이상 어떻게 망가져. 이거는 저가를 지킬 수 있는 차트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저가를 지킬 수 있는 차트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을 진짜 미친 듯이 줄였구나. 그죠? 여기도 거래량 줄였지. 여기도 줄였지. 사거래일 동안 거래량을 줄였어요. 얼마나 올리고 싶었으면. 그죠? 이 떨어뜨리는 걸 막으려고 거래량을 여기서부터 보세요. 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거래량을 줄인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이 늘면 떨어지거든. 거래량이 늘면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거래를 지양해서 부양을 하는 거죠. 제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줄이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을 늘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절대 상승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거래량 나오는 게 하락에 유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래량 투자 신미도의 위치 자체를 위쪽에다 두는 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거래량을 일반적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량을 한번 폭발시켰다가 한 5번을 줄여. 그러면 한 번 폭발해도 의미가 없죠. 5번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횟수가 많이 나올수록 하락이 유리하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횟수가 많이 나올수록 상승이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규칙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6%의 상승은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데 0.6%의 상승이 하락에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주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전고점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윗꼬리를 어느 정도 줄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얄밉다. 얄밉다요, 얄밉다. 얄밉지.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르면 이렇게 그리겠어요? 다 아니까 그리는 거지. 이게 모르고는 이렇게 못 그려요. 다 아는 거야. 얘네들은 애초부터 다 알고 그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상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락할 수 있는지 자체를 다 알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60분봉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이 3일봉은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이게 60분봉입니다. 60분봉을 0.6을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골든하잖아. 그죠? 골든하잖아요. 이게 개파락이 나오면 데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골드가 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지?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여기로. 그러니까 한 334.94니까 한 335는 찍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위로 갈 거면 335를 찍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 갔다가 종가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죠? 334.40 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이 와야 그 뒤로 다시 되돌아면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330.19 이 330.19가 지난주 저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올라갈 거면 위쪽에 있는 선행스팬을 찍을 거 아니에요. 335 정도 찍을 거고 335를 찍으면 골드가 날 거라고. 응? 골드가 나겠지.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데드가 또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333.40, 334.40 아래로 끝나면 다시 데드가 나는 거고, 이제 데드가 나면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60분봉을 보시고, 이게 몇 개죠? 하루에 7개잖아. 예. 7개를 통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세요. 자, 얘가 골드가 나면 여길 가겠죠? 여길 찍으면 터치하면 그쵸? 그러면 얘가 일단 골드로 마감할 거잖아요. 마감을 할 거라고. 그러다가 얘가 뭐 위로 갔다 이렇게 데드를 내잖아. 데드를 내면 다시 방향이 이쪽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얼마? 334.40 언더의 종가가 필요해요. 이해하셨죠? 예? 60분봉 기준으로 334.40 아래의 종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60분봉은 아래쪽으로 가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334.40 아래의 종가 마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다 상관없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종가가 334.40 언더로 마감을 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대충 여기 330까지 열려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가면 올라갈 건데 지금은 330.20 정도 되니까 이 수치는 이번 주의 저가보다 낫다라는 거죠. 윗꼬리를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어요. 3일봉도 위로 올라갈 공간이 있고 3일봉도 위로 올라갈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봉도 위로 올라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간이 있는데 제가 못 간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제가 하방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는 못 한다고. 그런 이 분석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갭상승이 오면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썩 좋게 마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개파락 나왔으면 그냥 확정각인데 개파락이 안 나오고 끝났기 때문에 에이 이런 거죠. 에이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일봉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그쵸, 기준선 26자리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자리는 이 정도 됩니다. 위쪽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옵션은 342로는 기대치가 없어요. 예? 외국인이 342로는 세팅 안 했어, 아직. 그러면, 자. 지금 얼마예요? 334죠? 지금 336.2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리는 338.54 정도 돼요. 위로. 자, 첫 번째 338.54를 찍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종가가 336.22 위에서 끝날 확률이 높죠. 예. 두 번째 338.54를 못 가. 그러면 종가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된다고. 336.22를 돌파하는지 돌파 못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 근데 돌파를 못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고가가 338.54를 찍으면 수요일날 종가가 336.22를 넘을 확률이 높지만, 고가가 338.54를 찍지 못한다면 종가는 자유로운 거예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돼. 왜? 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요일날 종가가 336.22보다 낮으면 데드잖아. 그죠? 데드면 어디로 가야 돼요? 317로 가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월화수 안에 338.54를 찍어. 그러면 수요일 종가가 336.22보다 높을 확률이 있는 거고, 338.54를 못 찍어. 못 찍으면 결국에는 위로 가야 될 이유 없잖아요. 아래로 갈 이유도 없지만 위로 갈 이유도 없다고. 그러면 이제 후행 스팬이 336.2 위에서 끝나느냐 밑에서 끝나느냐만 봐야 된다고. 밑에서 끝나면 데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데드면 아래쪽에 있는 선행 스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317.8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요 개념만 알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0.6% 오른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냥 시가가 높아진 거죠.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격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 없어요. 이미 다 이전에 공유된 내용이고, 변경된 거는 사실 0.6포인트라는 숫자 차이인데, 이 숫자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 정도의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 게임은 12월 말까지, 그쵸? 2668을 갈 거냐? 라는 거예요. 못 간다면, 못 간다면 12월 말 종가는, 그쵸? 2497보다 낫다고. 종가예요. 요건 고가고. 그러니까 2668로 못 간다면 종가는 2497보다 낮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맥스예요, 맥스. 종가의 최대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올라가서 2668을 돌파할 거야. 그러면 제 판단은 틀린 거죠. 왜냐면 돌파하면 자유로우니까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2668을 못 가는 상황이라면 12월 말의 종가는 2497보다 낮아야 돼요. 지금 얼마예요? 2400 얼마더라? 90 몇인데? 9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2668을 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주봉이 끝나잖아요. 이주봉이 끝나는데 이제 340 위에서 끝날 거냐,
340 아래에서 끝날 거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340 위에서 끝나면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340을 넘지 못한다면 여전히 상승은 유보적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340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서 요 정도 선에서 분석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